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좀 더 깊은 얘기하겠습니다. 화불 단행이라고요. 악재가 좀 몰려온다 그런 얘기죠. 공매도와 함께 트럼프 관세가 몰렸는데요. 어제 공매도 관련된 얘기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 찾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에 공매도가 나오지 않겠냐고 했고 2차전지 이런 쪽은 오히려 자동차 쪽 올라올 거 생각했는데 어제 보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LG엔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이게 공매도 제일 많은 거였어요. 네네.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 2차전 쪽이 오히려 공매도가 많았어요.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대차장고 금액 비중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난 종목들, 네. 증가한 종목들은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한 1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3월 31일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번 대차장고 금액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네. 노란색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러게요. 어쩔 수 없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그러한 불확실성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어제 그 부분을 좀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대차 잔고 금액 비중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제 하루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낸 하루였을까? 요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노란색의 2차전지,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그 주황색 영역은 바이오, 초록색은 반도체, 이렇게 세 카테고리가 꽤 이제 대차장고 금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비중보다 그동안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네. 어쨌든 연초 이후에 이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장고 비중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었다는 거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죠. 무조건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공매도로 연결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세 종목들이 누구냐면요. 양극재 기업들입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기업은 배터리 셀 업체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최근에 오른 것도 없는데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조금 비중 추이는 좀 완만한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이게 주가의 흐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공매도 재개가 시행되는 첫날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작게는 5%, 많게는 8%씩 하락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자, 근본적인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공매도나 대차장고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를 일단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그러면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배터리 3사들이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리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우리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그 중국을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들 배터리를 거의 다 쓰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보면 2년 전에 한 거의 65%, 70% 육박하다가 지금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점유율이 하락했다면 누군가는 그 점유율을 가지고 갔겠죠. 중국이 늘었겠죠. 네, 맞습니다. 유럽항이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요거 쪽이죠. 한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3원계가 좋냐, LFP가 좋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최근 2, 3년 동안에 이 LFP 배터리의 탑재 비중이 중국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중국 내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줄어든 부분은 LFP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당 부분 좀 잠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점유율이 하락을 하니까 그거는 뭘로 연결이 될까요?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PER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분모에 실적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자꾸 고평가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1년 뒤의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PER을 2차전지 주들을 또 뽑아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1, 예. 2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밸류로 이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도로 높은 밸류에이션들의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익은 많이 뚝뚝 떨어지니까 좀 안정적인 자산 가치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어제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네, PB도 높네요. PB도 예. 7배, 6배. 업황이 지금 네. 산업의 미래 전망이 아주 밝으면 우리가 밸류를 막 5배, 10배씩 자산 가치 대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좀 높게 있다 보니 대차 잔고 비중이 올라가고 그와 관련해서 공매도의 우려가 있는 섹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실적 아닙니까? 아무리 공매도 뭐 잔고 비중이나 뭐 대차 잔고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면 그렇죠. 이거는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죠. 네. 우리가 소위 뭐 쇼스퀴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 뒤에 영업이익의 2차전지의 섹터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공매도의 우려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공매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빨간색 왼쪽 박스 구간이요. 지금 이번에 공매도 재개 직전에 코로나 때 우리 공매도 금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때 재개된 시점에 잔고 비중이 재개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잔고 비중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엔 그때 당시의 주가를 보시면 잔고 비중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 위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네. 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영업이익이 오히려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비중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 빠지지 않다가 예.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잠깐 주춤했다가 결국엔 다시 좀 실적 올라오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주가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충격이 사실 있었네요. 맞습니다. 괜찮으니까 그죠? 네. 조금만 길게 보면 지평을 길게 그쵸. 보면 네네. 이익이 늘고 주가 올랐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반기의 방향성을 보면서 네.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길게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예. 어떨까라는 생각에 직전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된 시점에 예. 근데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실적 때문에 단기적으로 네. 잠깐 주춤했다가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금 다음 그림으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공매도 여파가 사실 시장 뭐 전반적으로 미쳤죠. 시장 전체적으로 여러 종목들에게 함께 영향을 미쳤는데 결과를 딱 뽑아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나 특별히 2차 전지가 이제 많았었다는 거고요. 그 해석을 지금 쭉 해드렸는데 2차 전지 생각보다 공매도가 많았고 사실 업황은 아직까지 좀 어렵고 2차 전지는 계속 어려울 거니 조심하자. 이러려면 이 얘기를 우리가 사실 안 했죠. 그죠? 그렇죠. 네, 거기에 어쨌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뭐 포인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가장 무난한 거는 예. LFP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LFP를 미국과 유럽에서 잘하고 있는 CATL이 사실은 지금 제일 무난한 대상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밸류에이션도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이 낮습니다. 상대적 네. 비교를 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중국 기업을 논하는 그런 시간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박사님 말씀처럼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려면 P라든지 Q, 즉 가격과 물량이 얼마나 이제 좋아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수량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많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전기차의 이 업황 상황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번 주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매월 첫째 주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데이터가 여전히 나와주면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Q보다는 그러면 P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 때 이제 주요 소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소재들의 가격들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판가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재들의 최근의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리튬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리튬을 보시면 2024년도 이후에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플랫하게 행보를 하고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코발트라는 부분도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제 들어가서 소재로 들어가는데 하락하다가 최근에 지금 보시면 일부 국가의 수출 제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네. 위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니켈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철금속에 대해서 관세 막 부과 이야기 나오면서 네. 최근에 구리라든지 비철금속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니켈도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약간씩 턴을 예.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하기로 했고요. 또 생중계 일반인 시청 방청까지 하기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수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시간대별 흐름을 보여주시면 이런 거를 명백히 알 수 있죠. 보면 지금 그 뉴스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상승폭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시간대별 흐름이 있습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주가요, 주가 원화 말고 시간대 시장에서 어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폭이 지금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차전지 얘기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목할 기업이 그러면 어떤 거지 2차전지 관심 한 시간에 1분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재 가격들이 반등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은 그렇게 뭐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LFP 대응에 있어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조금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1분기가 YOY로 매출의 기준으로 이제 BP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률이 2분기부터 돌아선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37만 3천 원으로 정해놓은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매도와 함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오히려 투자의 아이디어들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